여러분 토빈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 코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디트 플러스와 웹브라우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와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오른쪽에 웹브라우저를 연 다음에 주소창에 여러분 도메인을 입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예제에 가서 기초 2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요. 기초 2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새 탭에서 링크 열기를 실행시켜 주세요. 그럼 오른쪽에 자바스크립트 실습 1이라는 타이틀이 보이고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해당 페이지가 보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버튼 하나를 만들고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경고창이 발생해서 채토빈이라는 이름을 알려주도록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ex1.html 열어주세요. 자바 이그젠 밑에 ex1.html이라는 파일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라인부터 코드 작성할게요. 자, 15라인에 마우스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폼 컨트롤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가운데 버튼이 있어요. 버튼 선택하고 그러면 이렇게 버튼의 구조가 가져와졌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이 생성이 됐고 밸류 값에 궁금하면 눌러라 라고 문구를 입력할게요.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말해주세요 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알럿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알럿이라는 것은 윈도우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경고창을 표시해주는 메소드입니다. 이 안에는 경고 문구를 넣어줘야 되는데 Alt하고 문장을 입력할 때는요. 반드시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 안에 문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냥은 넣어줄 수가 없어요. 가로하고 일종의 텍스트 문구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 따옴표를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넣어서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 다시 닫아줄게요. 저장하고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로드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궁금하면 눌러라 1이라는 버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채토민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알럿 창이 떴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채토빈이다 하고 왜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윈도우라는 객체의 경우에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엔터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개행 문자라는 걸 넣어줘야 됩니다. 아마 C 언어를 하셨던 분은 자꾸 C 언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역/n이라는 이러한 개행 문자를 접해 보셨을 겁니다. 엔터의 기능이고요. 줄바꿈을 행하는 개행 문자입니다. 그래서 엔터라는 속성을 넣어주는 게 역/n입니다. 윈도우.이라는 이 객체가 생략이 된 겁니다. 우리는 윈도우 객체에다가 알럿을 발생시키는 건데 제어 문자라고 해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코드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줄바꿈을 의미하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역/n을 같이 붙여서 넣어줘야 됩니다. 역/인데 엔터 위에 있는 원으로 표시된 키보드 자판을 누르시고요. n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이어서 작성을 할게요. 채토빈이다. 그 다음에 왜 불러? 이렇게
문장을 작성을 했고요. 두 줄에 이어서 문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알러창을 발생하면 채토빈이다. 줄바꿈 엔터입니다. 역슬래시에는 그 다음에 왜 불러라는 문장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알럿이라고 하고 작은 따옴표 안에 문구를 넣어줬는데 줄바꿈을 의미하는 계획 문자 역슬래시 n 원 n을 넣어줬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궁금하면 눌러라.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채토빈입니다. 줄바꿈 왜 불러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 스페이스도 좀 적용이 됐네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없애고 싶으면 역슬래시 n 바로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면 채토빈이다 왜 불러 이렇게 두 줄로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럿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완성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버튼을 하나 더 만들 건데 해당 버튼은 get element by id라는 걸 이용해서 이 id를 핸들링 할 겁니다. 그래서 id가 content라는 곳에 이 부분에 문구를 좀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onClick하고 document.title이라고 했을 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타이틀의 문구가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 넣을 수도 있지만 이 onClick이라는 속성 안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버튼 하나를 더 생성한 다음에 get element by id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16라인 만들어 주시고요. 이 부분에다가 버튼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폰 컨트롤 아이콘 선택하고요. 버튼 선택하세요. 버튼입니다. 그럼 버튼이 생성이 되었고요. 자, 문구는 그냥 궁금하면 눌러라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말해주세요 라고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에 본인의 이름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 명이 컨텐트인 요소에 접근을 하는 게 get element by id입니다. 그래서 onClick 부분에 코드를 입력을 할게요. document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get element by id라는 거는 id가 뭐뭐뭐인 요소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id가 content인 p 요소, p 태그에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에 문구를 inner html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어렵습니다. get element by id예요. 자, element라고 제가 입력을 했는데 스펠링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E는 대문자입니다. B 대문자, Y 소문자, I 대문자, D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E와 B와 I는 대문자고요. 나머지는 소문자입니다. get element by id라는 거는 id가 땡땡땡인 요소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d가 가로하고 땡땡땡을 넣어줘야 되는데 땡땡땡을 컨텐트에 접근을 할 거죠. 그래서 컨텐트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따옴표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아이디 명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를 입력해야 돼요. inner html 굉장히 어렵죠. 그냥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자바를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도 잘 못해요. 그래서 가장 난이도 있는 부분을 미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하고요. 이번에는 문구를 입력할게요. 큰 따옴표가 사용됐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고요.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onClick 안에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간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 안에는 작성하고자 하는 문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채토빈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채토빈. 자, 그러면 두 번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아이디가 컨텐트라는 요소에 접근을 합니다. 엘리먼트를 다른 말로 태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먼트에 접근을 하는데 아이디가 컨텐트인 엘리먼트는 P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HTML 코드를 넣어주는데 채토빈이라고 넣어라 하는 명령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저장하고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했더니 버튼이 하나 생성이 됐고요. 궁금하면 눌러라 2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채토빈이라고 문구가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리셋 버튼 하나 넣을게요. 그래서 변경이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려면 매번 리로드 버튼을 눌러야 되죠. 매번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리셋, 새로 고침 버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교재에 없는 부분인데요.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버튼 하나 가져와서 계속 이어서 코드 작성해 볼게요. 리셋이라는 버튼, 그러니까 리로드, 새로 고침 있죠. 새로 고침을 수행할 수 있는 버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가져온 다음에 밸류에다가 리로드라고 새로 고침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F5키 누르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리셋 되는 거죠. 초기화 되도록. 그럼 언클릭 하고요. 현재의 위치를 그냥 리로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로드라는 메소드를 가져오는 건데 로케이션이라는 객체는 현재 상태를 말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리로드를 해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리로드라는 메소드를 불러옴으로써 새로 고침이 수행되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이라는 객체에 리로드라는 메소드를 넣어줌으로써 현재의 페이지가 새로 고침이 일어나도록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F5키 누르면 궁금하면 눌러라 2 하면 채토빈이라고 나왔죠. 그런 다음에 리로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1.html을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추가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당신의 이름은 하고 이름을 말해주세요. 이 부분에 이름은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만 한번 추가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코드를 약간 수정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버튼을 이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궁금하면 눌러라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성명 클릭이라고 할게요. 성명 클릭이라고 밸류 값을 변경을 하고요. 그래서 성명 클릭하게 되면 이름을 말해주세요 부분에 당신의 이름이 나오겠죠. 채토빈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컨트롤 C 한 다음에 밑에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P 태그를 사용을 했는데 P 태그의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P 태그를 div 태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검색에서 바꾸기를 이용할 건데 P를 div로 바꾸면 인풋이라는 부분에서도 P가 사용이 됐죠.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영역만 선택을 한 다음에 바꾸기를 눌러서 P를 div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모두 바꿈 클릭하시면 활성화시킨 영역에만 P가 div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닫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변경할게요.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나이는 로 변경하고요. 이름을 말해주세요를 나이를 말해주세요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디는 반드시 하나만 존재한다고 했죠.
아이디명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4라인의 div 요소에 컨텐트라는 아이디가 사용이 됐죠. 그러면 16라인의 div 요소는 컨텐트라는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복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클래스를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각각 다르게 결과를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걸 같이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동시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명 클릭을 누르면 이 부분이 변경이 되고 마찬가지로 나이 클릭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이 변경이 되도록 하는 코드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age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할게요. 그래서 get element by id라는 메소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말 그대로 get 가져오다. 뭐를? 요소를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떤 요소를 가져올 건지 H1을 가져올 건지 아니면 input이라는 요소를 가져올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id에 의해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by id라고 했죠. 컨텐트로부터 컨텐트라는 id로부터 그래서 컨텐트라는 id로부터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컨텐트라는 id로부터 엘리먼트를 get해라. 그러면 컨텐트라는 id에 갔더니 이 div라는 엘리먼트 요소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떠한 행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나이가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0라인의 컨텐트 부분을 age로 변경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제 age가 됐죠. 그러면 값은 뭐가 와야 되냐면 채토빈이 아니라 나이가 와야겠죠. 그래서 5살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줄바꿈 하시면 안 됩니다. 18라인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줄바꿈 하시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20라인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긴 부분에 대해서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좀 줄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함수라는 걸 배워서 이렇게 긴 코드를 좀 줄여줄 거예요. 너무 언클릭 안에 많은 것이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 부분을 함수에 넣을 거예요. 또 다른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 넣을 거예요. 또 다른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 넣는 작업을 다음 시간에 해볼 겁니다. 저장을 하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고침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눌러라 1을 눌렀더니 채토빈이다 왜 불러 이렇게 나왔고요. 성명 클릭했더니 채토빈이라고 이 부분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나이 클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나이 클릭이라고 좀 변경을 할게요. 나이 클릭. 그러면 나이 클릭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5살이라고 나오고 리로드 하게 되면 다시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두 줄로 표현하는 부분 해본다고 했죠. 알럿의 경우에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두 줄로 표시가 됐습니다. 역/n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 문장의 경우에도 한번 두 줄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ocument.write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부분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번엔 버튼을 만들지 않고요. 이 부분에다가 글자를 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document.write이라는 거는 그냥 출력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을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되고요. document.writ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안녕하세요라는 문구를 출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문구를 한번 여기에다 넣을 텐데요. 타이틀하고 헤드 사이에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 클릭을 하고 스크립트 코드가 가져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다큐먼트라고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write이라는 메소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문장을 입력할 수 있는데 반드시 텍스트 문장은 큰 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줬잖아요. 그것은 언클릭 안에 큰 따옴표가 또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안에 넣을 때는 작은 따옴표를 넣은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줄바꿈을 하려고 해요. 역/n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력했고 토빈이에요. 줄바꿈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저장하고 한번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리로드 하면 안녕하세요 토빈이에요 라고 나왔는데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알럿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처럼 역/n을 사용을 했는데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큐먼트라는 객체는 웹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윈도우라는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는 계획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다큐먼트라는 객체는 이 안에다가 HTML 태그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토빈이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H1이라고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안녕하세요. 토빈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왜 줄바꿈이 일어났냐면 H1하고 토빈 끝나는 H1 시작 H1 토빈 종료 H1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H1이라는 태그 자체는 단락 구분을 해줍니다. 전후로. 그래서 이렇게 줄바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줄 띄어쓰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안녕하세요 토빈이에요. 줄바꿈이 한 번만 일어나게 하고 싶어요. 이건 두 번 일어났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럴 때는 H1 대신 BR이라는 코드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BR이 결국 엔터입니다. 그래서 다큐먼트라는 객체를 쓸 때는 줄 바꿀 때 BR을 사용해야 되고요. window.alert, alert이라는 메소드에서는요, 줄 바꿀 때 역/n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시험에 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요.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리로드 하면 안녕하세요 토빈이에요 라고 이렇게 줄바꿈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다큐먼트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어떠한 출력문을 나타내는 코드들에 대해서는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 안에 HTML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5살이라고 나타냈는데 이 5라는 부분을 색깔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폰트를 가져와서 근데 큰 따옴표가 또 사용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큰 따옴표를 다 없애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색깔을 주면 됩니다. 사이즈를 한번 7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럼 지금 제가 언클릭이라는 코드에 문구를 입력하는 5살이라는 부분을요.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HTML 태그를 넣어서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5만 변경되겠네요. 살은 변경 안 되고요. 자,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나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나이 클릭할게요. 나이를 클릭했더니 5살이라고 나왔는데 5라는 부분에 HTML 태그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5라는 부분이 HTML 코드가 적용된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큐먼트라는 객체는 문장을 출력하거나 결과를 나타낼 때 HTML 태그, HTML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라는 것은요, HTML 코드를 사용할 수 없고요. 반드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어 문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게 역/n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릴 수 있으실 텐데요. 다큐먼트라는 객체를 사용할 때는 웹페이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writ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HTML 코드를 입력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역/n의 경우에는 결국 어떠한 제어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윈도우라는 객체에 사용할 수 있고, 이 역/n을 계행 문자라고 합니다. 강제로 줄을 바꾼다고 해서 계행 문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번 샤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